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동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한번 보내드렸던 것처럼 비교서평 두 권의 책을 좀 비교해서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코린이가 꼭 읽어야 할 책 비교서평이라고 했고요.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린이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뜻합니다. 제가 이제 두 책을 고른 이유를 처음 말씀을 드리고요. 목적이랑 저는 이제 코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비판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책의 저자가 가진 코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코인을 비판하는 제가 왜 이제 이 책들을 권하는지, 그리고 두 책에 대해 저자들에게 갖는 궁금증들은 무엇인지, 이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이제 바로 책을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왼쪽에 있는 책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투자 2년 경제적 자유를 얻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세력이라는 작가인데요. 이제 김기태 야구 선수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2021년에 이제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50억이니까 250배로 자산을 늘린 거죠. 그때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는데 2019년 7월쯤에 비트코인을 사서 그리고 몰빵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만한 부를 얻고 이제 회사를 그만둡니다. 예. 부럽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은 달까지 가자라는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유쾌한 책이에요. 예, 재밌고 유쾌한 책이 장유진 장편소설. 예, 이제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단편소설, 연작소설로 데뷔를 했던 이제 연대 사회학과 출신의 장유진 작가의 장편소설.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바로 코인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소설이고 하나는 어떤 투자 재테크 책이지만 두 책이 이제 코인을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하나는 소설이고 하나는 비문학이지만, 먼저 제 보는 게 장유진 작가예요. 장유진 작가가 제가 이제 페북에도 글을 올려보니까 반응이 좋은 게 굉장한 미모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판교 연세 사회학과를 나와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몇 년간 일했어요. 좀 뭐랄까 정확히 업종이나 대기업은 아닌데 아주 큰 벤처 NC소프트나 판교에 있는 카카오 같은 네이버는 분당 정자동에 있죠. 같은 기업은 아닌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대 30대들의 정서를 잘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동 혹은 노동소설이라는 이름, 또 혹은 그쵸 세태소설이라는 이름으로 그쵸 아주 현대판으로 그쵸 마치 8,000번 풍경의 박태원, 홍준호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죠. 의 어떤 재림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세력이라는 제가 보니까 이제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하다라는 작가의 유튜브 홈페이지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 페이지에 이제 구독을 해놓고 매일매일 듣고 있는데 이 사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세력의 책도 유튜브도 같이 권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두 책의 공통점은 뭘까요? 일단은 두 책은 코인에 대해서 그쵸 20대와 30대 하나는 이제 소설로 하나는 이제 비문학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구현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실패 사례도 있겠죠. 실패 사례들보다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고 워낙 심하니 이렇게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을 잃은 사람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쵸 이제 30살 비트코인을 퇴사하다의 저자 세력이 하는 말대로 만약 99.9%가 만약 내가 장기 투자라는 각오로 그쵸 4년 정도 묻어둔다는 각오로 2017년에 투자를 했으면 그쵸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모아져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학적 형상을 통해서 보여준 게 이제 달까지 가자라는 그쵸 예. 달까지 가자라는 게 플라이 투 더 문이라는
저 에반겔리온의 주제가이면서 이제 달까지 가즈아라고 하죠. 보니까 이제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욕망, 내가 이제 돈을 걸고 그쵸, 그게 현실적인 목표예요. 우주선은 달까지 가는 게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은, 그러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달이죠. 현재는 태양도 아니고, 태양은 못 갈 수 없지만 저 화성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즘에 그 새로운 그 화제어랄까, 화성까지 가져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하튼간 달까지 가져가려는 그것을 이제 어떤 시대적 상징어 캐치프레이즈를 명글이라는 단어도 쓸 수도 있고, 뭐 비투란 말도 쓸 수도 있겠지만, 달까지 가자가 가장 뭐랄까, 현재 20대가 처해 있는, 30대가 처해 있는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책은 소설에서도 드러나고, 30살 비트코인을 퇴사하다는 데서도 드러나요. 이렇게 어떤 현재 20대, 30대들이 대안이 없이 이제 출구를, 그쵸, 비트코인에 찾아서, 그쵸, 이제 인생의 어떤 역전을 승부를 거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두 책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책의 차이점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죠. 예, 이더리움이죠. 예. 달까지 가자는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오리온 제가를 떠올리는 초코파이 같은 걸 만드는 대기업의 회사에 근무하는 3명의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중에 왕언니가 재테크에 봤습니다. 이제 돈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이제 일찍부터, 그러니까 같이 셋이 밥 먹으러 가면은,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 오늘 뭐 와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니까 하루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돈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이제 여자였거든요. 광원이라고 불리는 3명 중에 가장 선배가. 그래서 2017년에 그때 남보다 먼저, 그때 비트코인이 한창 열기일 때 이더리움이라는 것에 그죠, 좀 주목을 해보자고. 그래서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니까, 코인은 맞는데 이더리움이라는 게 달까지 가자는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27살인 그 소련 출신의 유명한 컴퓨터공학자 있죠. 비탈리기, 예, 그죠? 예.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요. 올 초에 그 비탈리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더리움만 가지고 1조라는 제가 들었는데, 제가 6월 20일 며칠자 기사에 보니까 4조로 들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는 거죠. 예. 그냥 뭐 올해 연말엔 10조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더리움도 제가 보면 현재 코인 시장에서 넘버 2입니다. 확실하게 이더리움이. 예.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그쵸, 이더리움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거래 시간에, 블록을 형성하는 시간이 1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래를 만약에 내가 그걸 통해서 뭐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음식을 결제를 할 때 1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블록이 형성돼요. 모든 결제가. 그래서 시간상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것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결제될 수 있죠. 예.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나중에 나온 거니까 훨씬 더, 예, 비트코인이 2008년에 나온 거니까 그거보다는 낮은 거죠. 그러니까 훨씬 개선된 어떤 뭐랄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진 좀 비관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비트코인을 정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첫 번째 이유는요, 비트코인이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가상화폐라는 말로, 암호화폐라는 말로 등장할 때부터 좀 저는 위험하게 봤어요. 화폐? 화폐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화폐를 누가 찍습니까? 중앙정부. 그죠? 달러를 찍는 건 미국 정부랑, 그리고 북한도 있죠. 예.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것만으로도 전쟁을 걸 수 있는, 만약에, 아시겠지만, 영국이랑 독일이 2차 세계 전쟁할 때 히틀러가, 그죠? 영국의 인플레이션 일으키라고 그래서, 그죠? 완벽하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파운드화를 그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살려두라고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위패를 만들어가지고 영국에서 유통시켜서 영국은행도 속였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전쟁의 한 구실도 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런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국가에 그렇게 그걸 화폐를 해서, 화폐가 어떤 중앙에, 그죠? 중앙은행에 그런 거 없이 어찌 자유스럽게 발급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고, 불가능한 환상이에요. 전 세계의 국가라는 체제에서 어느 국가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중국처럼 중앙 통제가 심하고, 그쵸? 예, 그런 나라들은 아주 싫어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현재 비트코인의 생산량의 그쵸, 샤레 물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장 위구르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채굴 금지와 거래 금지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신장에서도 금지되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보면은
좀 뭐랄까 장기적인 전망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 그리고 멕시코 같이 불안한 나라, 그쵸? 그쵸? 그런 나라에 아무 가치도 없는 통화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약간 내가 사실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떤 결정난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좀 팽팽합니다. 참성은 주로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에요. 그건 이제 블랙체인 기술, 그죠? 분산 원자항 기술이 얼마나 인류에게 혁신을 줄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고요. 경제학에 서 있는 전망하는 사람 중에서 99%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아요. 폴 크루크만 같은 사람,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인정하는 최고의 어떤 뭐랄까 매의 눈을 가진 나심 탈레프 같은 사람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대비한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이 막상 닥치면 비트코인도 얼마든지 영원히 될 수 있어. 그렇죠. 뭐 희소성이,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막상 닥치면,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비트코인이 저는 사실 2,100만 개만 처음에 찍었다는 거, 이건 좀 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단일인지 진짜 일본인이 맞는지, 그렇죠? 살아있는지 진짜 해커 집단인지 모르고요. 그런 어떤 불분명한 그런 어떤 출처가 없는 저기에 어떤 너무 많은 기대와 너무 많은 어떤 거래대금 몰린다는 걱정도 해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튤립 피버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튤립이 한때 알겠지만 네덜란드에 1630년대 2억까지 갔어요. 근데 2억 길더로 지금 그때는 얼마나 긴데 2억 지금 현재 가치로 2억까지. 그 다음에 그죠, 가치가 폭락하면서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세요? 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억에서 3,000배면요 몇 배입니까? 그렇죠. 예. 2억에 샀던 사람은요 3,000원에 팔아야 되니까 3,000만 원이 아닙니다. 3,000원입니다. 예, 그런 버블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그래서 폴 크루크만이나 나심 탈레프 같은 사람은 이제 폰지 다단계 사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일단은 투자금을 받아요. 그러면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원금을 20%를 합병해주고, 그렇게 원금을 매달 20%씩 주는 투자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비트코인만 가능하겠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0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20% 준다 약속해요. 그러면 20%를 어떻게 줍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모아서 그 사람이 원금을 가져온 사람한테 20%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죠? 쉽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죠? 예, 더 이상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죠?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사람 원금 다 날리고, 그죠? 순차적으로 20%씩 받고 있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그죠? 프리미엄을 못 받고, 그죠? 나머지는, 그죠? 원금을 다 떼게 되는. 이게 폰지 다단계 사각이거든요. 예. 이게 비트코인이 이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사실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 정부의 기능을, 그죠? 이제, 그래서 정부는 가상화폐라는 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무정부주의라는 것이랑 지금 시대조류가 안 맞는다. 무정부주의가 파칠 때는 19세기 국가가 약할 때, 그럴 때지만 지금은 뭐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뭐 푸틴의 소련도 그렇고, 뭐 바이든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들이 그저 국가의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고, 국가가 양극화라든지 사회적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이 너무너무 강대해지는 거라서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발권 능력이랑 이런 유통 능력을 절대 포기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인 건 그래서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펀지 다단기 사기라는 거에서는 뭐 이런 반론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피카소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피카소의 그림이 2천억, 3천억 하잖아요. 근데 정말 2천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는요, 이제 가격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가격을 만드는 거지 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가치가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격이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피카소의 그림이 2천억, 3천억 모르겠어요. 저는 현찰이 2천억, 3천억을 아예 준다? 피카소의 그림을 갖는다? 난 당연히 2천억, 3천억을 가질 거예요. 그쵸? 근데 2천억, 근데 어떤 사람은, 그쵸, 돈이 많은 사람은, 그쵸, 희소하다는 이유로 피카소의 그림을 갖겠죠. 왜냐?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잖아요. 2천억 주고 사더라도 내가 3천억, 4천억, 5천억에 팔 수 있다는, 그쵸, 더 바보 이론, 그쵸? 나보다 더 바보가 있을 거라는 바보 이론으로 하는 거고,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식을 오늘 파는 이유는, 그쵸, 예. 더 이상 바보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는 거고, 그쵸, 사는 거는 앞으로 더, 그쵸, 내가 내가 고가라고 신고가라고 해도, 그쵸,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그 비싸진 가격에 내 주식을 살 사람이 있을 거라는 여가에 사는 거니까, 사실 모든 어떤 투자 수단은 그런 투기적인 요소들이 있긴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투기와 투자를 분리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여하튼간 내가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화폐라는 말을 쓰고서, 그리고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든지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인 이유가 좀
어떤 좀 불안하다. 그리고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제가 이 소설에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소설에서는 단톡방 만나서 가까지 가자 하면서 떨어질 때도 폭락할 때 그렇게 격려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하자에서는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3년이나 4년 동안 수면제를 먹을 수 있으면 수면제를 먹고 3년이나 4년 동안 푹 자고 일어나 봐라. 그러면 얼마나 당신의 비트코인이 얼마나 뛰었는지 그때 보고 깜짝 놀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뭐가 되냐? 그쵸? 현실에서는 비트코인에 주로 투자하는 게 24선대가 비트코인 하게 되면요. 24시간 그쵸? 잠도 자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진짜 못 잡니다. 그쵸? 비트코인이 하도 급락을 하니까 정말 널뛰듯하거든요. 미친 액수 널뛰듯하거든요. 이렇게 저도 얼마 전 좀 본 비트코인 가격이 36,000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보니까 34,000달러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 가격이 2,000달러니까 뭐 한 250만 원 정도가 뭐 그쵸 뭐 초단위로 뭐 깨지니까 이게 분봉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초단위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트코인에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망설여지는 이유가 이거 정말 힘들고 페인이 될 수도 있겠다. 체력이 그쵸 이 뒷받침되지 않고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관적인 이유고요. 근데 저자들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근데 일단 재밌는 게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는 이제 저자가 이제 원래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좀 재미를 못 봤지만 주식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 사람이 한 3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상식의 배반반 같은 책,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리고 괴테의 시도 인용하고 제가 보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주식 투자하는 사람보다 공부가 덜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과감하게 해준 책이에요. 이 책이.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겠고요. 제가 이제 장유진 작가의 평가를 좀 우리가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글로서 페북에도 올렸는데 20대, 30대들에 대한 어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과감히 깨부수기에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20대, 30대는 뭐냐? 영끌이라든지 뭐냐? 너무 직물적이고 현실적이고 그쵸? 물질주의적이다. 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반론을 하는 거죠. 아니다. 이들이 욕망의 출발과 선을 안다. 왜냐하면 저자는 2017년과 2018년 초에 2017년이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피크일 때고 2018년에 폭락이 왔을 때거든요. 딱 그 시기를 피해서 폭락이 오기 전에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왕원이는 33억에 그리고 주인공 그 화자는 다혜는 그쵸? 3억에 그쵸? 예. 그래도 원가에 그쵸? 투자한 비용의 100배는 뭐든 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욕망의 선, 내가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을 긋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들은 탐욕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렇죠?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소설을 썼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청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그렇죠? 빠지고 있는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당연하면서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있고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 없다. 스스로 어떤 조절하고 스스로 선을 보일 줄 아는 저거라면은 그 투기로 빠지지 않고 도박으로 빠지지 않고 얼마든지 그쵸 재테크 사실은 현재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보면 이제 대기업인데도 이제 이것저것 제하니까 그쵸 실수령액이 월 300만 원 정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빡빡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막 원룸에서 살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이제 방에서 잘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변기를 가리는 장면도 나오고, 참 힘들게 사는구나, 20대, 30대가.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정부가 희망을 줄 수도 없고, 어떤 우리나라가 어떤 뭐 그렇다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한일전, 이것도 사실 더 이상 희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떤 비트코인이나, 그쵸,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이 희망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책을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중요한 사실, 코인을 비판하는 내가 왜 이들 책을 권하는가. 책 좋은 책들이에요. 하나는 30살 비트코인을 퇴사하다의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인생도 공부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은, 이 저자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리고 비트코인을 순수하게 차트만 보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애널리스트적 시각에서 다양한 리포트와 다양한 미국의 사이트들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그쵸? 예, 그리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책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론이 틀릴 수도 있겠다. 비트코인도 자기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그죠? 그냥 좀 절반 정도 내 마음을 바꿔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30살 비트코인을 퇴사하다는 책을 권한 거고요. 그리고 장유진 씨의 책을 이제 저거 한 거는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걸 투자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게,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소설책을 읽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소설책을 읽으면서 내가 대리만족하고 내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이겨냈구나. 이렇게 힘든 시기도 이렇게 일어나가는 것이 결국 보면은 고진감래구나. 그죠? 예. 저는 인생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단기익만 보면은 감진고래만 오게 돼요. 그렇죠? 달콤한 것을 먼저 보고 마지막에 쓴 것을 보면은 인생이 참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고진감래라고 생각해서, 그쵸, 참고 버티고, 그쵸, 큰 부자를 이루려면 반드시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뭐 어떤 투자, 비트코인이든 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저는 이게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권하는 겁니다. 내가 저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하다는 사람에게는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그럼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그쵸, 수많은 자산 중에 하나로 저걸 할 때 어떤 보면 위상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비트코인이 어떤 매니아라고 해야 되나?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옹호자로서 그런 저거를 이제 용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뭐, 그리고 저 이제 IMF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쩌면 제재가 들어오고, 그런 제재들이 앞으로 겁나게 수위가 높아질 때, 그쵸? 과연 비트코인이 그걸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장유진 작가는요, 그런 적은, 이 책을, 그러니까 20대, 30대 같이 비트코인에 관심 있고,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말고, 40대나 50대, 60대 같은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소설을 읽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왜 이 책에는 그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코인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선이냐, 그리고 특히 결말 부분에, 제가 사실 기대했던 결말에 대반전이 있어서, 그쵸, 이들이 폭망하는 거를 좀 기대했었는데, 마치 영화 비열한 거리의 마지막 장면처럼 비참하게, 그쵸, 그 욕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그쵸, 그거 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누아르를 좀 기대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소설은. 그쵸. 그래서 그걸 쓰고 싶은 의향이, 물론 그거는 저자가 의도하는 거죠. 어차피 소설은 저자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생각은 없었는지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책이 둘 다 좋은 책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어떤 질문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궁금증이란 거야. 해야 될 거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리뷰를 만약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랑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보니까 이제 구글이 알고리즘이, 그쵸, 구글은 이제, 그쵸, 예, 알고리즘이니까, 예, 좋아요와 구독이, 그쵸, 예, 좀 늘어야 이 유튜브도 저도 이제 신이 나서, 그쵸, 더 많은 콘텐츠를 자주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그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